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산재노무 마스터TV 근로복지공단 출신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질병 중에서도 산재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에 대해 아주 중요한 여정을 함께 시작할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산재보험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필수 대원칙 탑3와 산재 신청에 대한 원칙 탑3 이렇게 총 6가지 정도를 줄여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영상이 훨씬 더 쉽고 명확하게 다가올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를 떠나기 전에 보물지도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자, 그럼 1편으로서 산재보험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필수 대원칙 탑3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산재 노동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산재보험은 단순히 산재사고가 났을 때 돈을 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이에요. 이런 헌법 조항에 기초해서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산재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그 치료와 보상,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줄여서 산재법입니다. 바로 이 산재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를 통해 산재에 대한 보상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사 잘못이 아니면 산재가 안 된다. 즉, 회사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산재가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회사가 잘못했든 안 했든 여러분이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혹은 사망했다면,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회사의 잘못 여부를 따지지 않으니 이걸 따져서 판단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게 보상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물론 재해 발생에 회사 측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산재보상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금을 받은 금품만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인데요. 산재라고 하면 보통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사고, 공장에서 작업기계에 손이 눌리는 사고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업무상 사고가 있는데요. 일하던 중 기계에 손이 끼이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일하다가 갑자기 다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질병인데요. 일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죠. 사람이 걸리는 병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다양한 질병 중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룰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사고처럼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도 업무와 관련 있는 질병이라면 산재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입니다. 집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 같은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업무상 재해의 핵심은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재해가 사고이든 질병이든 혹은 사망이든 산재로 인정되는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렸거나 사망한 경우에 산재가 된다는 말인데요. 물론 이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에도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연 나의 재해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산재로 신청할 만한 것인지는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은 여러분의 권리지만 그 권리를 내 것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업무 때문에 아프거나 다쳤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아프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공단을 설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론 업무상 사고의 경우인데 목격자도 없고 재해 당시 바로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또 병원도 바로 가지 않은 경우 그 재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판단하에 산재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그 불이익은 재해의 진위를 입증하지 못한 신청인 재해근로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결국 입증 책임의 원칙이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일을 하다 다쳤거나 아프다는 걸 내가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질병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데요. 비록 일부 질병 사건에서 이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이 진단된 경우에 바로 이 진단명만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 핵심은 왜 이 병이 생겼는가, 즉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그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상 사유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돌아가므로 사고이든 질병이든 산재를 신청할 때 업무상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나의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해답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일체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증거로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PC나 노트북의 사용 기록, 동료들의 진술, 업무 지시 내용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의료 관련 증거로는 초진 기록지,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단 영상 기록 등이 있습니다. 기타의 증거로는 재해 현장의 사진, 작업 영상 또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 증명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어떤 형태로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그 논거를 설명해야 하는지 일반인이 알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의 핵심 대원칙 탑3를 추려서 살펴보았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는 업무상 재해 개념, 입증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산재보험이 조금 더 친근하고 명확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산재 신청에 대한 원칙 탑3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